오늘은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3세 박영숙 할머니 소개를 해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하루는 약 봉지를 꺼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당뇨약 2알, 혈압약 1알, 콜레스테롤약 1알, 위장약 1알, 총 5알. 할머니는 이 약들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 8년 전 건강검진에서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약은 1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약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콜레스테롤 약이 추가됐습니다. 올해는 혈압약도 추가됐습니다. 약이 늘어날수록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뇌간과 신장은 괜찮을까? 약을 먹으면서도 걱정이었습니다. 약이 몸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환자구나. 이 생각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약을 먹는 순간마다 나는 아픈 사람이라는 걸 상기하게 됩니다. 건강했던 옛날이 그리워집니다.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대한당뇨병학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약 30% 3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이 중 약 80%가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반합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당뇨병 환자는 약 600만 명. 이 중 시니어가 절반 이상입니다. 약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는 삶에서 약과 함께 건강을 관리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면 1년 전 할머니에게 한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동네 보건소에서 당뇨 관리 교육을 들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진짜 치료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이 할머니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네? 그날부터 할머니는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1년간의 이야기입니다. 박영숙 할머니가 어떻게 혈당 130에서 98로 콜레스테롤 250에서 190으로 낮췄는지, 약을 끊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약을 먹으면서 약의 효과를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생활 습관을 찾아낸 시니어들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2024년 1월 정기 검진 결과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혈당이 좀 높네요. 약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약을 또 늘린다고요? 8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 왜 수치는 안 좋아지는 걸까? 약만 믿고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약은 혈당이 더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었지 좋아지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당뇨는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는 할 수 있어요. 약은 계속 드셔야 하지만 식습관과 운동을 병행하면 수치가 훨씬 안정될 겁니다. 식습관이요. 운동이요. 할머니는 막연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딸이 권유했습니다. 엄마, 보건소에서 당뇨 교육한대요. 같이 가볼까요? 2024년 2월 할머니는 보건소 당뇨 자가관리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강사는 당뇨 전문 간호사였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 모든 게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환자가 아니라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이 할머니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관리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자. 약은 먹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해보자. 그날부터 할머니는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제목 나의 혈당 관리 일기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목표 혈당 100 이하로 만들기. 약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줄이기. 할머니가 1년 동안 실천한 5가지 변화를 소개합니다. 이건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밥을 끊어야 하나? 당뇨에 대해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탄수화물을 줄이세요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평생 밥을 드시며 살아왔습니다. 밥 없는 식사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보건소 영양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밥을 끊지 마세요. 오히려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밥을 먹느냐예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건 흰쌀밥의 빠른 소화 속도입니다. 흰쌀밥은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 급상승, 잡곡밥은 겉껍질 포함되어 식이섬유 풍부하고 소화를 천천히 하여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영양사가 추천한 황금 비율은 흰쌀 70%, 잡곡 30%. 완전히 바꾸면 적응이 어렵습니다. 천천히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섞은 잡곡은 현미 1스푼, 귀리 1스푼, 검은콩 반 스푼, 보리 반 스푼입니다. 잡곡은 흰쌀보다 물을 더 흡수하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 물을 약간 더 넣었습니다. 영양사가 밥 먹을 때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줄어든다 해서 알려준 방법으로 먹어봤습니다. 반찬은 채소 먼저 먹어 식이섬유로 위벽을 보호하고 단백질 반찬에 밥을 마지막으로 먹어봤습니다. 2주 후 할머니는 혈당을 재봤습니다. 밥을 먹고 2시간 후 흰쌀밥만 먹었을 때 180mg per 데시리터, 잡곡을 섞은 밥은 150mg per 데시리터, 30mg per 데시리터 차이. 할머니는 신기했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혈당이 덜 오르네. 예전 박영숙 할머니는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 시청 이게 문제였습니다. 식후 30분일 시간이 혈당이 가장 높이 치솟는 시간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하여 혈당 급상승합니다.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포도당이 혈액에 쌓이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췌장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근육을 움직이면 포도당이 근육으로 이동하여 에너지로 사용하니 혈당이 내려갑니다. 보건소 운동 지도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식사 후 딱 10분만 움직이세요. 복잡한 운동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선택한 방법은 첫째, 식사 마치자마자 일어남. 둘째, 집 앞 아파트 단지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셋째, 빠르게 걷기보다 편안하게 걷기. 비 오는 날은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 비교를 해봤습니다. 앉아서 TV 시청 180mg per 데시리터, 식후 10분 걷기 160mg per 데시리터, 30mg per 데시리터 차이.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식후 걷기가 습관이 됐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 하루 총 30분 걷기, 3개월 후 병원을 갔습니다. 당화혈색소 7.2%에서 6.5%. 담당 의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했던 루틴을 설명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통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루틴 실천을 제대로 했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저는 물을 잘 안 마셔요. 할머니는 평소 물을 잘 안 마셨습니다. 갈증이 나면 마시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물 부족하면 혈액 농도 증가하고 혈관에 콜레스테롤 침착 증가합니다. 충분한 물 섭취를 하면 혈액 농도가 희석되면서 혈관 청소 효과, 신진대사 촉진, 노폐물 배출합니다. 영양사가 권장한 양은 하루 1.5리터, 시니어에게 맞는 물의 양은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각 한 잔, 오후 3시쯤 한 잔, 저녁 7시쯤 한 잔 총 6잔입니다. 주의사항은 첫째, 취침 2시간 전에는 마시지 않기. 그 이유는 야간 화장실 가는 걸로 수면의 질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않고 조금씩 자주 마셔주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물을 마시면 신장의 압박이 가해지고 신체의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 이유는 미지근한 물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해 소화에 도움을 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체온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반면 차가운 물은 위와 장의 연동운동을 둔화시켜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 혈관을 수축시켜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물병을 거실 탁자에 두고 시계 옆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또 박영숙 할머니는 잠을 잘 못 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뒤척였습니다. 자다가도 3-4번 깨서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혈당 상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 수면 시 당뇨 위험이 2배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인슐린 저항성 증가된다고 합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끌어올리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박영숙 할머니는 보건소에서 배운 거를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9시에 TV를 끄고 조명은 어둡게 하며 스마트폰은 멀리 두기로 했습니다. 저녁 9시 30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편안한 잠옷 입기. 저녁 10시엔 침대에 누워 눈 감고 억지로 자려고 하지 않고 오늘 있었던 일 3가지 떠올려 보면서 자연스럽게 잠들기로 했습니다. 또 할머니는 침실 환경을 바꿨습니다.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의 암막 커튼으로 빛 차단을 하고 시계는 소리나지 않는 걸로 바꿨습니다. 2주 후 입면 시간은 1시간에서 20분으로 중간에 깨는 횟수 3-4회에서 1-2회 정도로 아침 기상시 컨디션은 피곤함에서 상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3개월 후 공복 혈당을 보니 130에서 115mg per 데시리터. 잘 자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15mg per 데시리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영숙 할머니는 사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5년 전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TV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이런 모습을 알고 있는 딸이 항상 걱정했습니다. 엄마, 밖에 좀 나가세요. 사람들 만나고. 과학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만성염증 증가 및 혈관 건강이 악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활동이 활발한 시니어는 당뇨 합병증 발생률 30% 낮다고 하였습니다. 또 고립된 시니어는 우울증 발생률 2배, 혈당 조절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웃고 떠드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면역력 증가, 혈압 안정에 좋습니다. 딸의 권유로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마침 시니어 댄스 교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나이가 이런데 무슨 댄스? 하지만 다른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같이 해요.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였습니다. 트로트, 가요, 경쾌한 음악. 60대 여성 강사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즐기면 됩니다. 할머니는 서툴렀지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3개월 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은 내려갔고 기분은 우울해서 활기를 찾았습니다. 식욕 또한 좋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댄스 교실 가는 날이 제일 좋아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2025년 1월 1년 만에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 130mg per 데시리터 98mg per 데시리터 정상. 당화 혈색소 7.2%에서 5.9% 정상. 총 콜레스테롤 250mg per 데시리터에서 190mg per 데시리터 정상. LDL 콜레스테롤 160mg per 데시리터에서 120mg per 데시리터 개선. 혈압 145, 90mm 머큐리 125, 80mm 머큐리 정상. 담당 의사가 결과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밥에 잡곡 섞어 먹고, 식후에 걷고, 물 많이 마시고, 잠 잘 자고, 댄스 교실 다녔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도 물론 도움이 됐지만 할머니가 노력하신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을 조금 줄여볼까요? 그날 저는 약이 줄어들었습니다. 당뇨약은 2알에서 1알로 감량. 콜레스테롤 약은 1알에서 0.5알로 감량. 1년 전만 해도 약이 또 늘어날까봐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약이 줄었어요. 저는 약을 끊은 게 아니에요. 약도 먹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했어요. 그랬더니 몸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고 계단 올라갈 때도 숨이 안 차요. 무엇보다 나는 환자가 아니라 건강관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영숙 할머니의 1년을 정리합니다. 5가지 변화. 1. 밥 흰쌀 70% 잡곡 30%. 2. 운동 식후 10분 걷기 하루 3회. 3. 수분 하루 6잔 물 마시기. 4. 수면 밤 10시 30분 취침 루틴. 5. 사회 경로당 댄스 교실 주 2회. 이 루틴 후 효과는 혈당 정상화, 콜레스테롤 개선, 혈압 안정, 의사 판단 하에 약을 줄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질 향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할머니는 약을 끊지 않았습니다. 약은 계속 드셨습니다. 다만 생활 습관을 개선했고 그 결과 의사가 약을 조절한 것입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줄이지 마세요. 약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은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하니 생활 습관으로 더 악화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환자가 아니라 건강관리자가 될 때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배운 방법은 어렵지도 않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니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할머니도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닙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이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70대의 몸으로 50대의 활력을 되찾는 기적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을 전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